저희 셋 다 SK의 좀 일방적인 승리를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 KT를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6강 때 6강 전력 그 6강 때 KT였던 경기력이 예상보다는 잘 나오지 않았고. 근데 SK 같은 상성을 이렇게 보면 KT가 나쁘지 않아요, 실제로. SK 상성으로는 그렇죠. 까공 그렇죠. 상성은 안 좋았는데. 그러니까 KT가 가스공사 상대로는 정규리그 때 4승 2패인가 뒤진 걸로 오히려 밀렸어요. 밀렸고. 근데 SK하고도 그 많이 피하긴 했었지만 접전이었을 거예요, 거의. 한 번 대패한 것 빼고 다 접전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KT가 어느 정도 전력이 올라오면 SK도 지금 KT를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데. 그렇죠. 근데 KT가 6강에서 이렇게 보면 그 전력을 온전히 지금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특히 이제 외곽이 침묵을 하면서 공격에서의 어떤 문제점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해먼즈가 사실 이제 원희 상대로는 또 좀 강할 수 있어요. 실제로 기록이 좋습니다. 네, 강할 수 있어. 그래서 근데 그런 걸 다 해도 SK가 코어 싸움. 그래서 특히 이제 클러치 승부처 싸움에서 원희라는 아주 강력한 그 원희를 중심으로 한 이제 어떤 그 공격 루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SK가 결국 그냥 쉽게 끝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3대2 갈 것 같아서 반대로 3대0을 했거든요. 네. 제 스스로 반대로 예상을 해봐요. 제 스스로. 제가 보통 이렇게 하면 반대로 가기 때문에 3대2로 갈 것 같은데 3대0. 왜냐면 이게 KT가 가스공사를 상대로 상성상 굉장히 고전한 건 맞는데 SK 상대로는 1승 5패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잘 싸웠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해먼즈를 저도 이제 생각을 한 게 그 SK전 때 6경기 나가서 평균 21.5점에 8.7리바운드를 기록합니다. 이게 어떤 기록이냐면 해먼즈가 9개 구단을 상대했을 때 KCC 다음으로 좋은 기록이에요. 근데 가스공사를 상대했을 땐 제일 낮습니다. 거의 제일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해먼지가 만약에 살아난다면 KT가 그래도 쉽게 지진 않겠는데? 물론 6강 경기력만 보면 3대0이 뭡니까? 100대0이죠. 근데 그래도 제가 여기서 재밌는 얘기 하나 풀겠습니다. 민주 기자 딱 바로 언급을 해주셔서 제가 현장에서 들은 얘기인데 해먼지가 그러니까 이 외국 선수들끼리 서로 자존심 싸움이 있잖아요. 근데 해먼지가 시즌 내내 이 SK 원희는 그렇게 잘하는 선수 아닌 것 같은데 인정을 안 한대요. 원희를 인정 맞아요. 네. 해먼지가 인정하지 않는 선수. 니콜스 인정하지. 네. 글쎄, 약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잘하는 것 같기도 해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재밌는 변수일 것 같아요. 해먼지가 사실 6강에서는 정말 죽을 썼는데 야 4강에서는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재밌겠는데? 약간 이 생각은 좀 들긴 해요. 근데 해먼지를 최원혁이 맡으면 어떡하죠? 엑스팩터. 그럴 수 있네요. 근데 이제 저희의 이제 3대0, 3대1 뭐 이런 스코어, 그러니까 매치 분석이 깨지고 막 KT가 이기거나 아니면 3대2로 막 이렇게 접전을 가거나 이러려면 결국 해먼지도 해먼지인데 저 하윤기가 또 포인트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윤기 선수가 6강 시리즈 때 마지막 2경기 때 더블 아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마지막 3경기 때 평균 실책이 3.0개, 2개, 3개, 4개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득점과 리바운드는 할 수 있어요. 도움을 많이 받고 리바운드도 높이가 좀 높으니까 가스공사 워낙 높이가 낮은 팀 아닙니까? 근데 SK는 달라요. SK는 달라요. 원희, 오세근, 최부경, 저기 안용준의 장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윤기 선수가 또 SK 상대로도 만약에 지금 실수가 많거든요. 지금 실책이 너무 많아요. 그걸로 인해서 역습당하면 SK한테 털릴 수도 있습니다. 평균 7.6개인가 스틸을 해요. SK는. 이거 위험합니다. 그래서 전 하윤기 선수가 더 안정적이어야 한다. 네, 정말로. 네. 저는 허훈이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왜냐면 저 이제 민주 기자가 그 해먼지 기록 가지고 왔으니까 저는 허훈 기록을 좀 얘기를 하면 허훈이 이번 시즌에 SK 상대로 5경기에서 12.4점 뭐 이거 나쁘지 않죠? 근데 야투율이 27.9%예요. 근데 이게 뭐 이제 예를 들어 허훈이 이제 부상 여파로 좀 제일 안 좋았을 때 뭐 많이 붙었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 허훈의 이 기록은 왜 나오는 걸까? 저는 SK 수비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특히 SK가 예전에 보면은 오리온이랑 뭐 이대성에 대한 수비, 혹은 지금 KT 허훈에 대한 수비, 미드레인지 진입 자체를 아예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허훈의 그 미드레인지 게임을 막기 위해서
안쪽에 이제 다른 선수들이 장벽을 많이 치는 수비를 한다면 SK는 허훈이 사이드에서 피켓롤 하려면 애초에 오재현이나 최은혁이 스탠스를 사이드 라인 쪽으로 딱 정면으로 보는 마주 보는 그 아이스 수비를 통해서 허훈을 사이드 라인을 몰아요. 뭐라 그래요? 그래서 허훈이 보면 SK전에서 보면 유난히 아마 이 약간 쇼코너 쪽으로 많이 가게 될 거예요. 드리블 끌다 보면. 그러면서 이 킥아웃 패스 각도가 엄청나게 제한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허훈의 게임 자체가 확 줄어버려요. 네, 맞아요. 예, 여기에 뭐 이제 SK만 디테일들이 더 있겠죠. 예, 왜냐하면 그 수비는 인맨의 호흡도 좋아야 되고 헬프까지 다 맞춰줘야 되는데 그래서 SK가 허훈 상대로 보여준 이 수비의 위력을 정규리그 때 보여준 수비의 위력을 감안했을 때 이 허훈이 가스공사 전보다 더 고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가스공사 정성호가 나쁜 수비수여서가 아니라 SK는 그냥 허훈 잡는 수비를 너무 잘하는 팀이다. 메인 핸들러 잡는 수비를 너무 잘하는 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 이거 조금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호훈이 그때와는 분명 다를 거다 그러셨는데 저 부분이 또 변수긴 해요. 그렇죠. 컨디션이 다르니까. 네. 그 분명히 그걸 알고 있을 거고 준비를 하고 있을 거고. 근데 지금 몸 상태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무릎도 조금 안 좋은 그런 상태고 원래 정규리그 때 계속 좀 안 좋은 상태여서 근데 가스공사의 어떤 그 밀착 마크를 뚫으면서 그렇게 이제 냉정하게 게임을 했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SK전에서도 저는 이제 변수는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기술적으로 보면 이동환 기자 말이 저는 무조건 맞는데 그런 변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장면을 1차전 때 좀 자세히 보면 뭔가 이제 나오겠죠. 허훈이 거기서 변수를 일으키면 제가 볼 때 4차전까지는 갈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제가 볼 때는 SK가 그냥 수입하면서 그냥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야투율에만 집중을 하면 약해요. 물론 허훈이 SK 상대로 제일 고전한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어시스트를 보면 10.4 어시스트예요. 이거 1위예요. 이게 뭐냐면 결국 이 시리즈는 허훈에게 집중되는 SK 수비를 동료들이 얼마나 잘 분산시켜주느냐. 여기서 저는 굉장히 포인트가 갈 거라고 봐요. 근데 KT가 그게 지금 되냐고. 가스공사전 때는 그게 안 됐지. 문정근 외에는 안 됐으니까. 그래서 고전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SK전 때 만약에 그게 된다면 아직 시리즈는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만약에 그게 된다면 저는 가능도 한다고 봐요. 근데 KT가 사실은 수비력이 좋은 팀이거든요. 네. 특히 윙자원이 높이가 좋아서 그 부분은 SK가 사실 뚫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접전을 가면 원희 쪽으로 가서 뭔가가 나올 거거든요. 이제 그게 제일 좀 차이가 아닐까. 그렇죠. 그 원희를 살짝 무시하는 해먼즈가 아마 그러려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면 KT는 원희에 대해서 무슨 수비를 할까? 근데 해먼즈가 그런 스탠스라면 1대1로 한번 막아보라고 일단은 스타트할 때는 시리즈 스타트할 때는 약간 헬프를 깊게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처음에 일단은 해먼즈가 그 정도 원희의 포스터나 페이스업을 해먼즈가 1대1로 그건 좀 해먼즈 오히려 기죽지 않을까요? 팀에서도 나를 무시해. 예, 아닌가요? 아니요, 그냥 봤어요. 네. 어떻게 얘기해요? 저는 안 할 것 같은데. 아니, 저는 해먼즈가 너무 귀여워요. 이 원희에 대해서 인정 안 하는 게. 예,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네. 귀엽다라는 게 좀 모욕적인 반응을. 모욕적인 게 아니라. 귀엽죠. 너무 귀엽죠. 귀엽죠. 네, 귀엽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 뭐 거의 다 했죠. 네, 지금 다 했고 했습니다. 저희가 6강 상황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 그렇습니다. 참, 뭐 6강 명승부였고요. 네. 그러니까 판정이 오심은 분명히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누굴 밀어주기였다던가 뭐 이렇게 또 보시면 너무 불편하시니까 그렇게는 좀 생각을 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가스공사 팬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다음에 가스공사, 그다음에 KT, 현대모비스, 정관장 선수들 그리고 팬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또 이제 4강이 열리니까 4강은 또 이제 LG와 또 현대모비스 어떤 박빙의 명승부가 될 수 있고 SK와 KT 같은 경우에도 매치업 상성에서는 KT가 밀리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또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다 5차전까지, 다 2차 연장까지 가가지고 시원하게, 끝까지 뜨겁게
파이널도 7차전까지 가고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해먼지가 펄펄 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이 KT의 네. 빡빡한 늠농구가 네. 가스공사 상대로는 오히려 약간 독인데 네. 왜냐면 하위 전력 한 수 아래랑 굳이 수비전을 펼치는 거니까 SK 각대로는 오히려 약간 메리트를 보지 않을까? 약간 물건으로 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저 그래서 3대1 하긴 했는데 뭔가 묘하게 약간 의외로 접전일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얘기하다 보니까 들기도 하고. 통신사 더비야, 통신사 더비. 앙희님께서 계속 이제 문성곤 선수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셨는데 사실은 이제 가스공사전에서는 가드가 3명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사실 KT가 이제 투가드를 좀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윙 자원을 한 명을 덜 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문성곤 선수가 많이 못 나온 그런 부분이 있는데 SK전에서는 조금 더 출전 시간이 늘 것 같긴 해요. 늘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제 그 외곽에서 어떤 포가 없으면 문정현 선수도 이제 볼 핸들러가 되는 반면에 문성곤 선수는 3&D 유형에 가까운 그런 선수잖아요. 근데 SK가 사실은 이렇게 보면 높이가 나쁜 팀이 아니기 때문에 문성곤 선수의 어떤 출전 시간이 좀 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느느냐는 또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